안녕하세요. 병화동 주민 기자 박원태입니다. 안녕해입니다.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 2010년도 일출 보기 위해서 새벽 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연초 계획 세운 거 잘 진행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군요. 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매사가 기쁘고 즐겁겠죠? 행복한 마음으로 우동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3천 다시 할까요? 지난 생활 규칙이 몸에 배기 위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 1회 방송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삼천변 반딧불이 개체수 확인 탐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런 반딧불이들의 서식지가 훼손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청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삼천 반딧불이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삼천을 걷는 많은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삼천 반딧불이를 올해는 아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삼천입니다. 군데군데 있던 아까시나무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시나무는 반딧불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전주시가 보존하기로 했었지만 모두 잘렸습니다. 잘린 원인은 전주시와 완산구의 엇박자 행정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아까시나무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지만 완산구청은 홍수방지와 식재를 위해 아까시나무를 전부 베어낸 것입니다. 몇 해간 삼천 반딧불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개체수 조사를 진행해 아까시나무의 훼손이 반딧불이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동TV 뉴스 오청균 기자였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생태도시 사업 중 일어난 문제점으로 앞으로 전주시와 이하 행정기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평화동 우미아파트주에 원활한 교통을 위한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이곳이 교통무법지대로 변해 위험천만한 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봄 건강나라 요양병원과 대정초등학교 구간에 새로운 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크고 작은 자동차 접촉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아직 익숙지 않은 탓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할 교통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일대가 지금 기존에 이쪽 도로가 막혀 있었는데 이제 도로가 뚫리면서 차량 통행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기존 운전자들이 이제 아직도 이제 도로 뚫린 것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쪽에서 나온 차들이 이쪽 시야를 잘 안 보고 이쪽에서 오는 차들은 그 앞에 신호등을 보고 그 신호등이 작거든요. 그 신호를 받으려고 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고가 이쪽 부분에서 사고가 나요. 근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쪽에다 신호등이 이제 전멸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신호등을 가동할 수는 없고 과속 방지턱을 저쪽에다 좀 설치를 해주면은 차들이 올라오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부근에는 전멸 신호등이 있지만 내려오는 차량의 좌회전과 올라가는 차량의 짧은 신호시간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선이 가려져 교통사고 후 위험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 주정차를 방지할 수산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미아파트 뒤편 도로에 화물차와 대형버스 등이 주차되어 도로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선성교회 부근 고갯마루에 차를 주차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후 위험이 있어 시민 모두의 안전의식과 행정당국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동네 뉴스 김강수였습니다. 우미아파트 뒷길이 위험한 도로에서 시민의 편의를 돕는 착한 도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전주시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동TV 이평강 기자입니다. 오늘은
평화동 사거리에 나왔습니다. 평화동 사거리 다들 아시죠?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도너츠집도 있고요, 찻집도 있어요. 사거리 쭉 올라가서 영화관까지. 잘 보셨죠? 이 평화동 사거리의 이름이 꽃밭정이 사거리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평화동 사거리의 이름 꽃밭정이, 그 이름에 대해서 파헤쳐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곳의 주민들을 만나보시죠. 갑시다. 평화동 사거리에 많이 오시는데 평화동 사거리가 꽃밭정이 사거리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네, 꽃밭정이 사거리인데 꽃밭정이의 뜻을 아시나요 혹시? 그건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 네. 매일 지나다니는 이 사거리의 이름 뭔지 아세요? 이 사거리? 평화동 사거리. 평화동 사거리. 땡! 혹시 여기 사거리의 이름 아세요? 평화동 사거리. 꽃밭정이 사거리라는 거 아세요? 네. 꽃밭정이의 뜻은 뭘까요? 왜 꽃밭정이 사거리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 여기 사거리 이름 아시죠? 예. 예. 꽃밭정이 내거리입니다. 네네. 그럼 꽃밭정이가 왜 꽃밭정이 내거리인지 아세요? 꽃밭정이의 뜻. 네, 지금까지 평화동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평화동 주민들이 대략 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평화동 매화봉 밑에 작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샘 옆에 꽃밭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화전이라고 했고, 이 지역을 이제 지금은 꽃밭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지금까지 우동TV 이평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앵커님, 모두 학교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잘 알고 있죠. 네.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평화사동 학산복지관에서 특별한 방학을 보낸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학교 이야기, 노진영 모두학교 기자가 소개합니다. 몇 번이야? 오늘은 체크리스트를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학교 학생기자 노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두학교 합숙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모두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네, 모두학교는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대안교육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초등학생 14명,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8명이 이렇게 22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좀 경쟁하는 그런 삶에 얽매이지 않고 방과 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돕고 있습니다. 모두학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엄마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데 필요한 공부도 하고 또 양육 정보도 나누면서 모두학교 운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합숙 기간인데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품에서 이렇게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 혼자 삶을 살아보면서 독립심도 기르고 또 좋은 생활 습관도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 다 됐어.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저도 줄 거예요. 또 내 거 수거. 정인아. 이리 와. 합숙을 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있어요. 언제 가장 엄마가 보고 싶었나요? 아침에요. 고학년으로 저학년 아이들을 챙기는 게 힘들지는 않았나요? 그 선생님이랑 제 거 이불이 커갖고 같이 자는데 그때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실 때 저희는 자는데 그때 애들 만약 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달래줘야 돼갖고 그때 그게 힘들었어요. 니네들이 보니까 노트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일지를 적어가지고 그 칸에다가 OX 칸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항상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규칙적인 생활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린데 합숙을 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었던 적이나 힘들었던 점은 없나요? 잘 때 막 계속 깨고 막 그래가지고 불편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언제 가장 엄마가 보고 싶었나요? 어제. 어제가 가장 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학교 합숙 마지막 날이라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일주일 만에 보시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인이가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데 보니까 여기 와서 의젓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더 즐겁고, 또 동생들이 누나랑 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보자마자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학교 합숙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생활한 걸 보고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디 유학을 보내도 우리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합숙도 기대되는군요. 이상 우리 동네 뉴스의 모두학교 노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에 더해 배움에는 한계도 없음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동네 뉴스가 달려가 봤는데요. 어렸을 적 사고를 얻은 장애를 극복하고 검정고시로 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입학, 지난 학기를 수석으로 마친 장은옥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동TV 이평강 기자입니다. 요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이평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은옥이에요. 선생님께서 이제 뇌변변 장애 1급이 있으시죠? 네. 뇌변변 장애 1급으로 뭐 우울증과 상실감이 많이 있으셨나요? 중간에 있었죠. 중간에 있었는데 네. 생활을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잖아요.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상황은 바꿀 수가 없었고, 내 생활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울증 때문에 정말 현관문까지 안 나가는 것도 몇 달, 1년, 2년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이걸 벗어나자. 이 약을 먹으면서도 병원에 다니면서도 그 우울증이 안 낫고 잠이 안 오지만 이걸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을 3일에서 이틀에서 하루에서 한 번 아주 끊고 그러기까지 한 2, 3년 걸렸어요.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된 동기가 있나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도 많이 도움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지만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 몰라도 못 오는 사람한테는 힘이 돼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학이나 컴퓨터 의정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잘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려운 건 마음이 어려웠지 몸도 아픈 것은 내가 당연히 극복해야 될 과제고 괜찮았는데 저는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지 말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그래도 결석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제일 처음 목표였기 때문에 가서 강의 듣고 강의 시간에 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놈은 졸리면 애들이 많아요. 우리는 애들이 한 61명 중에서 사회복지학부가 61명 중에서 애들이 한 50명 되나 봐요. 한 20살 먹은 애들이.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었는데 저렇게 졸으려면 뭐들 학교를 와? 그런 말을 할까봐 졸려도 안 졸린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 어려운 과정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속에서 그 시간에 쫓기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도 다원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봉사활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거의 다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특별히 지금 3년 후에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없어요. 왜냐면은 눈 뜨고 나서 매일매일 걱정하는 게 화장실 갈까? 어떻게 가지? 다리 먼저 만져보는데 네. 3년 후에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고요. 내 몸이 허락을 한다면은 공부도 가르쳐주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난 1월 14일 평화일동 사무소에서 모인 새마을분녀회 회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평화일공원의 환경정비를 위해 집게와 쓰레기봉투,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공원 내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줍고 눈과 낙엽을 쓸며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22일에는 평화동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떡국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눔의 온기가 더해져서인지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따뜻했다고 하네요. 작은 행복에도 미소 지으며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한기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2주 앞으로 다가온 구정 잘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동네 TV는 모든 전주 시민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우리 동네 TV 페이스북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티브로이드 전주 방송을 통해서 매일 보실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동네가 있는 우리 동네 TV 동네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